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김수현 연구원이 대림산업에 대해서 분할의 어떤 시나리오를 일주 하나로서 제시해 왔는데 드디어 발표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어제 컨콜 내용을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막연하게 그냥 누가 분할하니까 좋다를 떠나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날 컨콜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시작하죠. 일단 이제 저희 지금 방송 시작한 시간 기준으로 이제 장이 이제 개장을 했고 대림이 이제 예상대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실망한 게 주가에 여실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분할 상세 내용부터 좀 말씀드려보면은 3페이지 그림 2번입니다. 원래 분할 예상했던 거는 건설사업부와 유화사업부가 이렇게 쪼개지는 약간 그런 거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지주사 전환이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좀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 것보다야는 기왕 쪼개는 김에 지주사까지 만드는 게 이제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산업개발도 HDC랑 HD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지주사랑 사업회사로 분할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게 이제 경영상에 이제 지주사로 통제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실망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체제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인적 분할로는 건설이 떨어져 나가면서 대림 DL ENC라는 회사가 생기고요. 물적 분할로는 이제 지주가 위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주 아래로 100% 이제 화학 사업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쉬웠다라는 부분은 이런 거죠. 이게 전체적인 컨콜 내용을 들어보면은 분할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화학 사업이 규모가 대림이 좀 작습니다. 작고 건설이 연결 기준으로 별도 전 기준으로 현금이 한 1.5조 정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분할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나눠졌냐면 지주에 6,500억, 건설에 이제 6,500억, 그다음에 이제 유화, 화학에 2,000억 이렇게 좀 서로 나눠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 컨콜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유화 사업을 키우겠다. 어떻게 키울 거냐면 5년 동안 한 2에서 3조 정도를 투자해서 M&A라든지 이런 거 활발하게 해가지고 회사 자체를 좀 스케일업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발표. 건설보다는 너무 케미칼에 치중하겠다는 의지 같아서. 그렇죠.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데다가 그럼 케미칼이 2,000억 현금 지금 갖고 간 상황인데 이걸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은 건설을 그러면 버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출원이고. 근데 돈이 출원이다. 너무 그 돈 주고 돈 가고 무슨 케미칼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거는 케미칼의 계획이니까 차입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그럼 건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몇 면이 보면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금이 지금 지주로 좀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디벨로퍼의 컨트롤 타워를 과연 건설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지주가 디벨로퍼로서의 어떤 키를 잡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건설을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매각 관련해서도 사실 시장에서 얘기는 되게 많았고 지금 구조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재편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지금 상장사 중에 대림건설이라고 사모랑 고려개발이 합병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대림건설과 이번에 분할된 이제 대림 사업의 건설 부분이 합병을 해서 이 덩치를 좀 이제 다마를 키운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매각을 시장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롱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대림건설과 신설되는 대림 ENC와의 합병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기대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오늘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제가 이제 히든밸류가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오늘 주가가 빠질 거라는 건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현대산업개발의 지주사 분할에서 HDC가 제공했던 건 뭐냐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상장사를 분할 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메리트 중에 하나는 지주랑 사업회사가 쪼개지고 나서도 이 사업회사에서 주주인 나에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함께 발표를 해줘야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사실 지주사로 전환하는 건 회사에 좋은 거지 주주한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사업회사의 투자 메리트를 지주사로 현금을 쪼갰지만 뭔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의뢰 보통 이렇게 지주사 사업회사 분할을 할 때는 배당 정책,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그게 좀 빠져 있어서 그게 그러니까 좀 컸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주 물론 이거 이후에 준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뭐 시장에서 이제 대략 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왔었고 네. 당연히 분할하면 LTS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그 사례도 있고 네. 뭐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뭐 이것도 뭐 아무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좀 사실 가장 큰 건 주주 환원 정책이 그러니까. 없었다.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대했던 이제 물량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사실 대림 산업이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배당 정책이 언제나 아쉬웠던 회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렇죠. 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 주가에 대한 고민은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 분할에서 생기는 이 각자의 자산들이 나눠지면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생기는 히든밸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상 업사이드가 존재해서 기존 목표 주가에서 지금 12만 원, 14만 원으로 상향을 한 상황이고요. 혹시 밸류에이션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 1번을 통해서 각 쪼개진 사업부의 밸류에이션 좀 디테일하게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숫자를 좀 면면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멀티플 가정을 지금 엄청 보수적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하시면 이 합산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한 5.5조 이상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는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잠시 주가가 조금 조정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반대로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금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자리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 대리임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엑시트하는 기회,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인 장기적인 의견이고, 당장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분할 관련된 내용만 놓고 보면 뭔가 추가적으로 대림 측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좀 해결해줘야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사람들은 뭐 뉴스 노출했으니까 뭐 오늘 파는 거다 이런 걸 떠나서 리서치 베이스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러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대리사는 주주라면. 알겠습니다.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예, 중요한 포인트 짚은 것 같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